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태풍이 상륙한 오늘 8월 10일 조합은 총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총회를 공고하였고, 어,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때에는 이미 장용호, 양미영이 사랑하는 50여 명의 OS가 조합원들의 서면 결의서를 받기 위한 방문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면을 써주시기 전에 꼭 이 영상을 주목해 봐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가급적 끝까지 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이유는 근본 총회 안건이 우리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클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에 언급해 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총회 안건 중 특히 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결과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비례율을 설명해 주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관리처분 총회 때 저희 조합의 비례율은 98.69%였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건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인데요. 이게 2020년 9월 26일자 총회차 156쪽에 이렇게 계산이 돼서 98.69%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조합원 재산 총액을 분모로 해서 총 수입액에서 사업비를 빼줘서 100 곱하기 100을 하는 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합원 재산 총액은 종전 자산가치 감정 평가를 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2025억 원이고요. 이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합원 재산 총액은 변하지 않는 2025억이고 총 수입액은 이게 이제 조합원 분양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고 상가 분양에서 우리 조합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총액이었고 이 당시에 7,667억이었고요. 사업비는 이제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철거비도 있고요. 당연히 금융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OS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처분 총회 당시에 5,66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빼주면 약 2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조합원 재산 총액 2,025억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2,025억 분의 요때 이 차액이 1,998억 해서 계산이 98.69%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조합의 비례율이 크게 낮아질 것을 지난 3월에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소식지에 이 내용을 보냈는데 3월 17일 날 제가 예측한 비례율은 66.05%였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개최가 공고된 25일자 총회에서 이제 총회 안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총회 안건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의원의 총회 책제를 받아본 상태에서 제가 예상을 한 건데 23년도 예산 결의건에서 약 22억 정도 추가가 될 것이고 각각 이렇게 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109억이에요. 근데 이 안건에는 하천 이상 공사의 안건이 없습니다. 이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 설계 변경에 관한 건이 아마 총회 책자에 포함돼서 배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늘어나는 건축 면적이 있는데요. 그 건축 면적에 대한 건축비는 얼마나 되나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건축 면적을 평당 계산으로 3.3제곱미터로 계산해서 592만 원을 곱해주고 거기에 부가세를 더해주면 총 비용이 나오는데 늘어나는 건축 면적은 총회 책자에 59,411제곱미터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대의원에서 이게 수치가 너무 크다라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고작 162대의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 면적치고는 너무 크잖아요. 59,411m는 18,000평인데 160대를 세우기 위해서 18,000평? 그럼 차량 한 대당 100평 이상의 자리를 더 건축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의원회에서 이게 오타다. 원래는 34,000제곱미터가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9,000인 상태에서 대연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총회 책자에 배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명은 요 기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0평의 공사 단가는 저희가 2020년에 473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서상에 가치 비례해서 올라가게끔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 보면 592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계산해보면 1065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가세를 더해주죠. 그러면 간단하게 1172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설계 변경의 건을 승인해주면 일단 공사비가 1172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 면적 증가하기 전에 우리가 기존 공사 면적 있죠. 그게 68,500평입니다. 여기에서 473만 원에서 592만 원으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약 그러면 120만 원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 인상 차액도 그 대입해 보면 816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상 차액을 반영하지 않은 812억을 반영하지 않고 그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황당해지니까 그걸 반영하지 않고 지금 8월 현재 비례율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희 수입 분양가는 원래 7,667억이었죠. 근데 이게 49억을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는 평형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금액이 7,716억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 철거비도 인상되죠, 설계 변경하죠, 사업비 지연돼서 이자 증가하죠, 이런 거, 그다음 OS 비용도 증가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기존에 5,669억이었던 게 2,110억이 증가합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7,774억이 됩니다. 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저희 조합의 비례율은 마이너스 2.89%가 됩니다. 자, 그럼 2,100 거기 상승한다는데 그게 진짜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아까 1,172억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철거 및 정비 기반 시설이 요번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거비 인상 65억이 있고요. 기반 시설 추가 90억이 있습니다. 요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금융이자가 또 증가를 합니다. 132억이 680억으로 증가한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건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자율이 대폭 상승을 했죠. 그래서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가 148억에서 65억이 증가합니다. 수방대책 등 없었던 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약 175억. 이건 뭐 성립교회 지금 재협상 중이죠. 하천 관련해서 없던 게 튀어나왔죠. 사업이 장기화됐죠. 이런 것들 등등해서 115에서 총 2,105억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율이 마이너스 2.89%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해바라기 이게 우리 조합원이 70분인가 80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1억 7,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재산 가치를 한 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500만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 대형 토지를 가진 분이 있어요. 27억짜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27억 다 뺏기고 7,8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토내야 됩니다. 이 토지 불화받으시는 분도 황당한 건데요. 내가 지금 정부한테 1억 혹은 2억 혹은 3억이라는 돈을 분할 납부해가지고 내가 토지를 받았어요. 현찰로 지금 내고 있죠. 그렇게 받아서 내 거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다 뺏기고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씩 있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더 빼주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례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비례율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는 먼저 우리가 수입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각종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우리가 수입 항목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임대주택 공공시설 매각이나 보류지 매각이나 조합원을 퇴소하는 비용은 거의 의미가 없거나 미미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요. 아파트하고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이 나누어지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 인상해봤자 비례율은 상승을 합니다만은 조합 전체로 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삼모사거든요. 주고받는 거라. 그건 의미가 없고 일반 분양가를 인상을 해야 실질적으로 수입이 늘리는 바람에 이것만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수입 증가 방안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우리 조합이 일반 분양가를 상승시키면 어떻게 비례율이 변하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엑셀로 작업하고 사실 이것 말고도 장표가 많은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결과치로 보면 2200 우리가 이제 처음에 2250만 원에 했었잖아요. 2250만 원일 때 총 수입이 7667억이었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현재 비례율 2.89%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2250만 원을 분양한다고 예상할 필요가 없겠죠. 왜? 바로 3구역이 지금 31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은 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합이 3200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 총 수입이 약 9천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비례율이 그래도 60%밖에 해당이 안 돼요. 황당합니다. 해바라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만 봤을 때 빼앗기는 금액이 40이면 한 8천만 원 빼앗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만약에 3,600만 원 정도에 감안을 한다면 9,526원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그래도 비례율이 86%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만약에 우리 조합이 100% 되기 위한 일반 분양가가 얼마일까 계산해봤는데 3,811만 원입니다. 이 경우 33평의 일반 분양가는 12억 5,800만 원인데요. 지금 3구역이 이번에 10억 2천에서 10억 4천에 분양을 했죠. 그것도 신문에 고분양가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만한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2025년, 26년에 가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는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분양가 상승은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경기가 좋아진 거죠. 아파트 시세 상승의 이익은 원래 조합원들이 누려야 할 이익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익을 훔쳐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그 이익을 못 누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비례율을 다시 해석하는 방법에는 아까 제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각종 지출을 줄여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번 총회 안건에서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1호 안건부터 15호 안건까지 딱 있는데 상당 부분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안건들입니다. 장영호 조합장이 9월 7일 날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선고 이전에 이 총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안건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1호 안건, 그 다음에 4호 안건, 8호 안건, 9호 안건은 절대 반대해야 되시는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듣고 그대로 해주시든지 말든지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2호 안건, 3호 안건은 이거는 뭐 찬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호 안건, 6호 안건, 7호 안건은 제가 아직 총회 책자를 보질 못해서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의견을 드릴 건데 6호 안건, 7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선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선정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표를 거부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것도 급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라고 했고요. 11호 안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무튼 요거 참조하시고요. 절대 총안건에 함부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모두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은 총회 안건의 상세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우리 조합의 철거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황당한 과정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